호혜성,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맺음의 한 척도 내신 기준, 분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불평등에 반대할 이유의 다양성,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로 때로는 수단적으로 반대할 만한 이유가 발생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사실 그 기본 아이디어들을 논리적 종착점으로 데려가면은 결국 어떤 평등주의적인 결론들이 도출된다라는 점을 주요하게 생각한 자유주의 한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일학부에서 정치철학과 인권이론을 가르치는 송지우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상충한다. 생각이 일종의 정치 시사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와 평등은 사실 그 각각을 적절하게 이해했을 때 상충하기보다는 연동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칸트와 루소의 인간관 그리고 사회관에 기댄 면이 있고, 현대 철학자로 대표적인 인물로 존 롤즈, 그다음에 T.M. 스캔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철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 인간관부터 보면은 일단 중요한 한 가지 점은 기본적인 도덕 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롤즈는 조금 다른 유형의 개인에 대한 부담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컨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권자들이 어떻게 그냥 저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호혜적으로 협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나에게 좋은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성찰하고 이 계획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이 성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지, 어떤 원칙을 따라야지 정의로울 수 있는지를 숙이하고 이해하고 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정의감의 능력이라 합니다. 롤스는 크게 이제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제1원칙은 각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이걸 영어로 equal basic liberties라고 하는데,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완전히 적합한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원칙입니다. 네, 롤스의 정의론의 한 원칙인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재능과 노력하려는 의지가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은 그 두 사람은 성공 전망 또한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의지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입시 상황에서 한 사람은 집안이 유복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위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롤스가 생각하는 공정한 협동, 달리 말해서 호혜적인 협동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협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내 호혜적인 몫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먼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같은 재능과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성공 전망 또한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등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걸 허용하긴 하는데, 불허하는 건 아니고 허용하긴 하는데, 대신에 그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에 재능과 의지의 차이로 성공 전망이 달라져서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분배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롤스의 정의 원칙에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우선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우선하고 이 두 원칙이 다시 차등 원칙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를 조금 제한하면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내지는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주의자는 그 길을 가는 대신에 좀 더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 자유를 보존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요컨대 좀 더 참을성이 필요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로서 자유의 우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롤스의 정의론에서 우선성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 자유이지 자유 그 자체에는 어떤 우선성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자유, 예컨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자유 일반은 여타 사회 가치와의 관계를 호혜성의 기준으로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제한이 특정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는 또한 평등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롤스는 크게 봤을 때 모든 불평등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이른바 목적 평등주의자가 아니라 불평등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로 나쁠 수 있다는 비내재적 평등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때로는 불평등이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유형이 불평등이 결국 사회 구성원 누군가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롤스가 하고 있습니다. 목적 평등주의는 모든 물질적 불평등은 언제나 그 자체로 나쁘다고 봅니다. 비내재적 평등주의는 불평등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로 나쁘고 어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보면은 나쁘다고 할 게 아니지만은 그런 불평등을 허용했을 경우 다른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수단적으로만 나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더 다원적인 불평등, 내지는 다양한 불평등의 반대 이유를 인정하는 그런 평등주의. 그러니까 비내재적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물질적 불평등은 언제 왜 문제인지를 물을 때 그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요지인데, 크게 6가지 이유를 스캔너는 논의하고 뭐 추가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열린 목록을 제시합니다. 물질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위의 차이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제적 혹은 물질적 불평등이 이러한 일방적인 통제와 권력 관계를 낳을 때 그때 이런 결과 때문에 물질적 불평등을 제한할 혹은 그 불평등에 반대할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통상 가족 제도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의 가족 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M 스캔넌 같은 철학자는 일종의 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는데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가족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 문화 자원을 골고루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한 가지 정책이고 또 하나는 가족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들에서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점들을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입시 상황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뭐 대학 교육이나 이런 데 특별히 필요하진 않은 이력들이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인턴십이라든지 뭐 화려한 여름 캠프 같은 것들. 그래서 스캔너는 이런 것을 입시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필요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접근을 가령 입시 상황에서는 스캔너이 제안을 합니다. 또 앞서 잠시 얘기했듯이 경제적 기회평등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불평등은 특히나 이제 가족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기회평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건 경제 영역의 얘기였고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불평등은 또한 정치적 공정성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협동의 이득과 부담에 공정하지 못한, 호혜적이지 못한 분배의 결과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에 반대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 비내재적 평등주의자의 생각입니다. 평등주의는 사실 좀 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 질투심을 뭔가 좀 고상한 용어로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내재적 평등주의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에 호소해서 불평등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내재적 평등주의가 뭐랄까요, 어떤 논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더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약한 평등주의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상당히 강력한 평등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스캔너는 두 가지 자유의 이유를 논의합니다. 우선 기회 차단 반대 이유 혹은 기회 차단이나 박탈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그래서 긴급한 팬데믹 대응 조치로서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규제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반박 이유가 존재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정당성을 획득하기 쉬울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건전하지 못한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금하겠다. 라는 식의 이유는 훨씬 더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자유의 이유로 스캔너는 통제 반대 이유를 듭니다.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그런 상황에 대한 통제 반대 이유는 꽤 강력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를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내리고 나는 그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지나친 일방적인 통제다라는 그런 이의제기를 할 만한 명분이 꽤 강력할 것이고, 반대로 도로와 건축물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내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의 가장자리에서 그 얼마 이상의 거리를 띄워두고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통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그 반대 이유는 훨씬 강도가 낮지 않을까. 평등주의가 자유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스캔넌이나 롤스가 견지하고 있는 비내재적 평등주의가 아니라 물질적 불평등은 언제나 그 자체로 나쁘다는 목적 평등주의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왜 나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나쁘다라는 답만 가능한 좀 더 경직된 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결국 실상은 덜 가진 사람이 더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내재적 평등주의를 견지하면은 불평등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가 자유를 위협한다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 내지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이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것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네이글은 또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유주의의 사상사를 돌이켜보면 자유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충동이 있다. 하나는 개인을 도덕적 주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충동이 있고, 그래서 국가나 종족이나 민족에 앞선 혹은 우선하는 혹은 좀 더 궁극적인 도덕 단위로서의 개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충동이 있고, 또 하나의 충동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어떠한 사회 제도에 도전을 했느냐, 어떠한 사회 제도를 비판했느냐를 보면은 가령 신분제라든지 노예제, 농노제, 인종차별, 카스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 자유주의자가 또한 이런 의미에서 평등주의자라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전개하면 평등주의적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유와 평등은 상충한다라는 생각을 그냥 도식처럼 기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시사상식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자유와 어떤 평등이 문제되는지를 좀 더 파악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주로 다뤘던 롤스와 스캔넌의 저작 외에도 저는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이나 사회계약론, 에밀 이런 대표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루소가 롤스와 스캔넌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에게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루소의 글이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나름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런 재미있는 글이라는 생각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논술고사를 봤는데, 그 논술고사 준비하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자유와 평등은 상충한다, 기억해라 이런 수업을 들었고,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 학생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게 교육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면서도, 또한 한국은 모든 것이 빨리 바뀔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